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브라질 월드컵 국가대표팀이 벨기에에 0대1로 지면서 아쉽게 16강 진출이 좌절됐습니다만 시민들은 끝까지 잘 싸웠다면서 선수들을 위로했습니다. 이른 새벽에 경기가 펼쳐졌는데도 대구 곳곳에서는 뜨거운 응원 열기가 이어졌는데요. 취재기자 전화로 연결합니다. 권인수 기자 전해주시죠. 네, 운동장 위 우리 대표팀의 불타는 투혼만큼이나 시민들의 응원 열기도 뜨거웠습니다. 대구 국제보상운동 기념공원에는 이른 새벽인데도 시민 천여 명이 모여서 소리 높여 대한민국을 외쳤습니다. 붉은 악마 대구 회원들은 대구의 한 영화관에서 스크린을 통해 경기를 관람하며 그 어느 때보다 열띤 응원전을 펼쳤습니다. 전반전에는 우리 팀이 벨기에와 대등한 경기를 벌이며 적극적으로 슈팅 시도를 하는 모습을 보이자 시민들은 희망을 갖고 더욱 열심히 응원을 했는데요. 특히 전반 44분 벨기에 선수 한 명이 퇴장당했을 때는 승리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절정에 달했습니다. 그러나 후반 수적 우세에도 벨기에에 한 점을 내주면서 안타까움의 탄식이 흘러나왔습니다. 16강에 진출하기 위해 큰 점수차로 이겨야 하는 상황에서 결국 벨기에에 0대1로 패하면서 그 꿈이 좌절됐는데요. 이 새벽잠을 잃은 채 열정적으로 응원에 나선 시민들. 비록 브라질 월드컵 16강 진출은 좌절됐지만 끝까지 잘 싸워준 태극전사들을 격려하면서 다음을 기약했습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다형 병원들이 막대한 이익을 내고서도 회계 처리를 통해서 애써 감춰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굳이 경영이 나쁜 것처럼 보여야 할 특별한 이유가 있었던 모양인데 이태우 기자가 그 속사정을 취재했습니다. 우리나라 대형 병원 대부분이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고 발표하자 경칠련이 이들 병원들의 회계 자료를 분석해 이익을 축소해온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진료를 통해 생긴 이익의 대부분을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이라는 비용으로 회계 처리하고 수익이 거의 나지 않았거나 오히려 적자가 생겼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역의 경북대와 계명대, 영남대 병원은 2012년에 400억 원의 이익을 비용으로 처리해 겨우 적자를 면하거나 실제 적자를 봤다고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건강보험 수가 인상과 수익 증대를 위한 부대 사업 확대 등을 정부에 요구하기에는 경영 악화나 적자 경영을 내세우는 게 유리했던 겁니다. 이제 병원들이 더 많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방안을 열어달라. 그 하나의 일환으로서 영리 부대 사업을 이제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허용해달라는 그런 거거든요. 이 같은 경영 상태의 왜곡은 2012년에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경북대 병원의 경우 지난해 109억 원 적자가 났다고 발표했지만 이 같은 비용 과다 계상을 바로잡으면 오히려 126억 원 흑자가 됩니다. 그렇게 경영이 어렵다고 얘기하면 산병원 시설 확장이나 이런 것들을 하지 않아야 되는데 그건 그대로 진행하면서 직원들에게는 어렵다고 얘기하면서 정부 회계 기준에 따른 것이고 이익이 나더라도 혹시 손실이 발생한 연도에 대비해서 감사원은 이익을 비용으로 처리하는 이런 방식이 종합병원 경영 상태를 왜곡하고 있다고 지난 2010년 지적했지만 보건복지부는 아직 이 같은 방식의 회계 처리를 바로잡지 않고 병원 자회사 설립 등을 통한 의료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태우입니다. 제10대 경북도의회 의장단 선거에서 새누리당 소속 당선자들이 만장일치로 경선을 치르기로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그야말로 당내 경선이기 때문에 실제 의장단 선거에서는 제3의 인물이 뽑힐 가능성도 적지 않습니다. 이정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북도의회 의장단 후보 경선 여부를 묻는 새누리당 소속 도의원 당선자 회의. 자율에 맡겨왔던 의장단 선거에 갑작스럽게 당이 개입하는 것을 두고 반대하는 것으로 지목됐던 인사들은 하나같이 해명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결국 당의 방침에 따라 단 한 사람의 반대도 없이 만장일치로 경선에 합의했습니다. 속내와는 달리 벌써부터 당의 눈치를 보고 있는 겁니다. 전체 다 경기에 따르겠다는 그런 의견이었습니다. 날짜와 시간 등 구체가 않은 선거관리위원 위임을 받아서 야당과 무소속 당선자들은 별도의 모임을 갖고 새누리당 도의원들이 의장단 선출권조차 당에 위임한 것이라며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경상북도 의회 의원님이라보다는 공천을 준
새누리당 국회의원들의 하나의 꼭두가시 노릇이 아닌가. 의장단을 독식하겠다는 새누리당의 의도는 그러나 엉뚱한 결과를 낳을 수도 있습니다. 그야말로 당내 경선이기 때문에 무기명 비밀 투표인 실제 도의회 의장단 선거에서는 경선 후보가 아닌 다른 인물이 의장과 부의장에 선출될 수도 있습니다. 의장단 후보로 거론되는 새누리당 인사들은 벌써부터 경선과 관계없이 표를 얻기 위해 물밑 선거운동이 치열합니다. 지방의회까지 새누리당 일당 독점 체제 논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실제 선거에서 새누리당의 경선 결과가 그대로 적용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이정희입니다. 경상북도 규제개혁 추진단은 회의를 열고 경북 규제개혁 실무팀이 발굴한 12건의 과제를 심의해 지역 발전에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9건을 수용하고 오늘 중앙부처에 건의할 예정입니다. 경북 규제개혁 추진단은 또 경북의 475개 조례 규칙 등 자치법규에 대한 등록규제 일제 정비를 실시해 34건의 등록규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하고 32건의 누락된 규제를 추가적으로 발굴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규제개혁 추진단에 규제신고와 고객보호센터를 설치했으며 신고 고객을 보호하고 서비스 헌장을 제정하는 등 수요자 위주의 규제개혁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경북대학교에서 실시된 총장 후보자 선출 투표에서 김사열, 김동현 후보가 각각 1순위와 2순위에 선정됐습니다. 교수와 직원, 학생, 외부인 등 47명으로 구성된 경북대 총장 임용추천위원회는 총장 후보에 공모한 교수 8명을 대상으로 총 4차례에 걸쳐 투표한 결과 생명과학부 김사열 교수가 25표, 화학공학과 김동현 교수가 22표를 얻어서 각각 1순위와 2순위로 차기 총장 후보자로 선출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경북대가 후보자 2명을 교육부에 추천하면 대통령이 1명을 차기 총장으로 임명하는데 새 총장은 오는 9월부터 4년간의 임기를 시작합니다. 경북대학교가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명예 박사 학위를 주려는 것에 대한 학교 구성원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어제 경북대 비정규 교수노조와 총학생회가 학교 측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명예 박사 학위를 주려는 계획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며 기자회견을 연 데 이어 경북대 민주화 교수협의회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경북대 민교협은 미국산 쇠고기 파동과 4대강 사업 논란, 국정원 대선 개입 등 민주주의를 후퇴시킨 당사자에게 명예 박사 학위를 주려는 것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한다며 계획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최근 낙동강의 조류가 급격히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수자원공사가 녹조 대응에 나섰습니다. 녹조 상습 발생 지역에 24시간 감시 체제를 가동하는 한편 태양광 물 순환 장치와 수류 확산 장치 등을 상시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또 구미와 고령 포항 등 광역 상수도 취수원에는 조류 유입 방지막과 살수 장치를 가동하고 정수장에도 활성탄 여과지를 상시 운영하는 등 고도 정수 처리 시설을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이어지겠습니다. 오후가 되면서 기온이 빠르게 올라 햇볕도 뜨겁고 공기도 뜨거워 대구의 낮 최고 기온은 32도, 안동은 31도가 예상되는데요. 자외선도 매우 강하게 내리쬐는 만큼 자외선 차단에 꼼꼼하게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봉화와 울진을 포함한 경북 북동 산간 지역에는 늦은 오후부터 밤 사이에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현재 전국에는 하늘이 뿌옇게 안개가 끼어 있는 곳이 많습니다. 이 안개가 거치면서 대체로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지만 오늘 우리 지역에는 오후가 되면서 구름이 가끔 많아지겠습니다. 현재 아침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고요. 낮 최고 기온은 3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남서 내륙 지역의 낮 기온도 31도까지 올라 더운 날씨가 예상됩니다. 봉화는 현재 16도 가리키고 있고 한낮에는 29도가 예상되면서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울진의 낮 최고 기온은 25도에 머물겠고요.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5m로 잔잔하겠습니다. 주말인 내일 등산지에는 오후 한때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으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역에도 내일은 소나기 소식이 있어 야외 활동 계획하시는 분들은 일요일이 더 좋겠고요. 다음 주 후반에는 한 차례 더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